네, 서울의 한 동네에 최근 약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동네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서울 금천구의 한 동네, 여기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곳이 있습니다. 한약사가 약사처럼 가운을 입고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약국 업장 앞에서 이렇게 영업방해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한 약국. 대체 이 약국이 뭐길래 한 동네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든 걸까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약국. 그런데 개업과 동시에 난리가 났다는데요. 약국 앞에서 맞불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길거리까지 나온 걸까요? 수가 많은 쪽이 약사인데요. 네. 한약사와 갈등을 겪고 한약사는 있답니다. 약사가 아닙니다. 한약사는 약사 면허가 없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 자리에 섰고요.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대립 중인데요. 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매일 이 광경과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쩐 일로 나오게 되신 건가요? 예, 저 약국 개업 때문에요. 저 약국이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업을 했어요. 한약사가 운영 중이라는 약국. 하지만 외관도 내부도 모두 여느 일반 약국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약사들이 말하는 한약사, 낯설게 느껴집니다. 약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한약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약국은 한약사가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을 차려 일반 의약품을 팔아 문제라는 게 약사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갈등, 전문 지식이 없다, 있다. 전문 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럼 한번 반대편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대학교 교과 과정에 양약 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갈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다. 한약사가 뭐 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한약사들은 한약과 한약 제제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 측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를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이런 갈등으로 대치 중인데요.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과 한약과 한약 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고 일반 의약품 판매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약은 약사가 하고 한약은 한약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예. 그거 뭐 큰 제재 받지 않고 뭐 다 해도 된다라고 나는 또 봐요. 시민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상반된 양측은 피해 또한 주장하는데요. 그 한약사가 차린 약국 때문에 약사나 약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나요? 지역 약국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저가 판매 정책을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심적으로 약국을 운영해왔던 우리 약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한약사 측도 할 말이 많답니다. 저희 약국에다가 의약품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외부에서 약사 단체들이 보시고 해당 제약사를 반품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단합행위로 이제 그 제약사들은 어떤 외압을 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 택배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네들 제약 그 회사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약국에 그 수많은 제약사들이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의 공급이 끊겨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은 결국 빠르게 문을 닫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한약사 쪽에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체하고는 뭐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일이고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왜 나올까요? 자격지심? 그런 거겠죠? 어렵게 한 제약회사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분들이 이제 뭐 약간 협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제약회사에다 좀 막 불이익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제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있는 재고에 대해서 반품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질수록 고조되는 갈등. 그런데 이 대립의 시작은 약사법으로부터 시작됐답니다. 현행 약사법의 문제는 서로 업무 범위가 다른 약사와 한약사를 법으로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들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소관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좀 해석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확실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법의 불무불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데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약사와 한약사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 발짝 물러서서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해법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갈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선택도 어려워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과목을 이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 한약사도 약물학과 양리학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일부 이수합니다. 한약사 국가고시에도 이런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약대에서 약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약사들과는 물론 차이가 있겠죠. 현재로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선택하는 건 시민들의 몫인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양측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일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약사법 조항들을 보면 한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또 요즘 이제 제조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한약과 양약이 좀 혼재되어 있는 의약품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